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사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2024년 6월에 시행된 그 대학 수학능력 시험 6월 모의평가, 이제 우리가 흔히 평가원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그 모의평가의 한국사 영역에 대한 해설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죠. 자,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주로 동굴과 막집 등에 머물며 주먹도끼, 집게 등 뗀석기를 사용했던 가예요. 따라서 이 시대는 바로 구석기 시대다. 이렇게 바로 나와죠. 자, 구석기 시대의 사회 모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정답은 그 3번이 되겠죠.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이동 생활을 하였다라는 게 구석기 시대의 대표적인 키워드입니다. 자, 팔관의 영등에는 고려고 고인돌은 청동기예요. 자, 청동기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모작은 조선 후기 제천 행사를 거행한 거는 이제 군장국가 및 연맹 왕국이 있던 시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가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여기 고분군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김해 대성동 고분군, 그리고 고령 지산동 고분군 등이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동아시아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 이 나라를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3등급 목표로 강의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들은 학생들은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다만 이웃 나라인 백제와 신라의 세력 확장에 밀리면서 점차 쇠퇴하여 소멸하고 말았다라는 이 문장을 통해서 이 나라를 추론해 볼 수는 있겠죠. 자, 고구려는 아닙니다. 고구려는 7세기 들어서 신라한테 멸망한 거예요. 6세기에 멸망한 백제와 신라의 이웃나라. 이 나라는 바로 가야, 연맹입니다. 자, 가야에 대해서 찾아주면 되는데 바로 5번에 있죠. 금관가야 등 소국들이 연맹을 형성하였다라고 있습니다. 1번은 조선, 2번은 발해. 이 국학을 둔 건 통일신라, 거란을 물리친 나라는 고려입니다. 자, 3번 갈게요. 밑줄친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일본에서 발견된 문서래요. 사해 점촌이 뭐 호수는 11호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건 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조세 수치랑 노동력 동원의 기초 자료의 문서다. 근데 여기서 키워드는 딱 하나, 골품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는 신라예요. 신라랑 통일신라인데 사실 이 문서는 통일신라 시대에 나온 민정문서입니다. 근데 이 민정문서까지를 여러분들이 알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서 요거 이제 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찾아주면 돼요. 바로 답은 1번이죠. 구주 오수경 체제를 정비했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통일신라의 문서고 그 다음에 구주 오수경도 통일신라 시대예요. 다만 골품제는 신라 때부터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번 이 왕조의 문화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설명을 보다 보니까 바로 후삼국 통일한 태조 왕건 이게 나와 있어요. 자, 바로 이 나라는 고려. 물론 여기 8만 대장경판을 이용해서 이제 고려라는 사실을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고려에 대한 설명을 찾을게요. 일단 정답은 2번. 삼국사기가 편찬된 건데 요건 이제 문벌 귀족 시대 김부식 대표적인 문벌 귀족 중 한 분이죠. 이분이 이제 쓴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자, 동학이 창시된 거는 이제 조선시대 말기 흥선대원군 시기부터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원화성은 정조 때, 조선학교가 조직된 거는 이제 1930년대 일제 때, 그리고 석굴암 본천불상은 통일신라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전기의 대외 관계예요. 외교 쪽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명하고는 조공책봉, 그 다음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했다. 이거는 국방 쪽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외교 바탕으로 보면은 외교는 크게는 4대, 그 다음에 교린이에요. 이 4대 외교는 명하고한 요게 이제 4대 외교고, 그 다음에 교린이라는 건 강경책과 회유책을 동시에 시행한 외교로 일본이나 여진 쪽하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교린 외교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일단 정답은 3번. 삼포를 개방해서 일본과 교역하였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회유책에 해당하고 강경책은 뭐 스시마 섬을 정벌했다든지 이런 게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상국은 신라 시대의 지증왕이죠. 그 다음에 수당의 침공 막았는 나라는 고구려. 쌍성 총관부를 공격한 거는 고려 시대의 공민왕. 그리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이제 6.25 전쟁이 끝난 후에 미국과 맺은 조약입니다. 자, 2번 갈게요. 아니, 6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시기에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상평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그 상평통보를 만든 그 관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황의 폐해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상평통보가 통용된 지 140년이 됐어요. 이때도 조선시대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조선시대, 특히 후기의 경제 상황을 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일단 정답은 4번. 인삼과 담배 등이 상품 작물로 재배되었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대동법 시행에 의해서 공인이 성장을 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전을 했는데, 그거랑 연관지어서 이제 농업 경영 방식도 변화를 한 거예요. 상품 작물이 재배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수공업도 민영 수공업 중심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광산의 경우에도 이제 그 광산 개발이 활성화되면서 발전을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제 분홍들이 생기게 돼서 뭐 매간매직이나 이런 거랑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미출친 이 사건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자, 큰 글자를 봤더니 프랑스군, 강화도. 자, 이 두 개만 보면 나와야 됩니다. 프랑스가 강화도로 침략을 했던 사건, 바로 병인 양유. 병인 양유입니다. 흥선대원군 시대에 있었죠. 자, 근데 그러면 이 병인 양유랑 관련된 게 뭐가 있냐? 뭐 이렇게 미국에서 침략한 신미 양유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인 양유의 원인, 그게 뭐냐면 병인 박해예요. 따라서 3번이 답입니다. 병인 박해가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이게 바로 병인 양유로 연결이 되죠. 미국에서는 제너럴 셔먼의 사건을 이제 있었고, 그 뒤로 신미 양유가 일어나는 이 연결 과정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 볼게요. 미출친 이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1876년 조선이 일본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 자, 이거는 강화도 조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강화도 조약뿐만이 아니라 조일수호 조규, 이 명칭으로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일수호 조규라고 시험에 나왔던 적이 있어요. 같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을 찾아주시면 되는데, 이 강화도 조약이 일어나게 된 게 운요 사건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제 4번이 답입니다.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됐고, 이 이후로 이제 뭐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다른 나라들하고도 이제 조약을 맺고 그 개항을 하게 되죠. 자, 9번 갈게요. 가사건의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해라. 청에 대한 조공의 허례를 폐지해라. 그 다음에 문벌을 폐지해서 뭐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벼슬로서 사람을 택하지 말라. 뭐 호조가 관할하게 해라 이랬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이제 해설을 보면 김옥균, 박영효 이런 분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급진 계합파가 구상했다. 자, 이거 보면 나와야죠. 자, 이 사건은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자, 이 갑신정변은 이제 이 급진 계합파들이 일으킨 개혁인데,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3일 천하로 끝났어요. 이제 그리고 이때도 이제 청나라가 개입을 했죠. 근데 이제 요 사건에 대한 영향을 찾으라. 근데 이 영향이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한송 조약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텐진 조약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랑 한 게 아니라 저기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조약인데, 이때 이제 청나라랑 일본이 교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 우리 두 나라 군대 다 나가자, 이렇게 이제 조약을 맺은 게 텐진 조약인데, 나중에 이제 둘 중에 한 나라가 들어오면 다른 나라가 통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조항 때문에 이제 그거 관련해서 청일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그런 원인도 되죠. 자, 10번 갈게요. 미출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갑오개혁의 앞선 이 시기래요. 이제 갑오개혁이 1894년이니까 1880년대를 찾아주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 연대까지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고, 갑오개혁 이전에 있었던 이제 개항기 시대의 일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선지가. 한국신민서사 매우 중요한 키워드인데 1930년대입니다.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됐던 민족 말살 통치기. 자, 60만세 운동은 1920년대예요. 50총선거는 1948년. 그러니까 이제 뭐 광복 이후에
이제 남한만이 총선거가 실시된 시기. 자, 그리고 경부 고속국도 개통식에 참석한 거는 요건 이제 박정희 정부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에요. 이제 유경공원은 이제 근대적인 교육기관이면서 이제 나라에서 설립했다 정도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었어요. 자, 바로 나오죠. 광무라는 연호가 시행된 시기, 사용된 시기. 광무 나오면 알아야 돼요. 구본 신참 나와도 알아야죠. 자, 광무개혁입니다. 자, 이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들을 찾아봐라 그랬는데 이 황제권 강화는 아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실업학교 설립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지만 광무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양전은 이제 토지를 조사하는 걸 말해요. 그리고 지계를 발급했다라는 게 광무개혁의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비안건법은 고려시대 광종 때죠. 그 다음에 전민변정도감은 고려시대 공민왕 때입니다. 자, 12번 갈게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시기입니다. 시기. 자, 서로 한국인이 싸웠다고 순수한테 볼기를 맞았다. 이게 이제 태형이에요. 볼기를 맞은 거를 태형이라고 합니다. 이 태형 나오면은 시기가 나와야죠. 또 하나, 회사령이 있었어요. 회사 설립 허가를 받으러 총독부에 갔다. 자, 이 회사령, 이게 이제 회사 설립 허가제인데, 이런 게 나오는 시대는 1910년. 이때가 이제 무단 통치. 이때 시기죠. 자, 무단 통치 시기에서 이제 그 태형 말고도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죠. 헌병경찰제가 대표적입니다. 따라서 4번이 될 겁니다. 자, 균역법이 제정된 건 영조 때예요. 그리고 도병마사는 고려시대에 있었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삼천교육대는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강압정치의 대표적인 사례.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13번. 자,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면 한국 통사를 저술하는 까닭이다 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책 제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상의 피로서 신체, 혼으로서 정신을 담고 있다. 자, 이런 말이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는 제가 이제 역사 쪽 파트를 여기서 강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이게 한국 통사라는 책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박은식이라는 역사학자께서 쓰신 책입니다. 이 박은식과 함께 신채호까지 이 두 분이 대표적인 일제강점기 시대의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사학으로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는데 따라서 답이 2번이 되죠. 사실 3등급 맞기 위해서 제가 민족주의 사학까지 이렇게 많이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의 성적을 바라거나 그래도 역사니까 역사학자에 대해서는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저 두 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신채호 역사학자 분은 이제 그 의열단에다가 조선혁명 선언 요 지침을 써줬죠. 그리고 이제 저 박은식 학자분은 이제 요 한국 통사라는 역사책도 쓰셨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이기도 하셨습니다. 자, 14번 갈게요. 가해 활동으로 오른 것은 가봅시다. 자, 3.1운동의 영향으로 상하이에 수립된 가. 자, 이거 3.1운동의 영향이 두 가지가 있는데 상하이에 수립됐다면 바로 나와야 돼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물론 3.1운동의 영향으로 또 하나가 일제의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뀌었다. 이건데 뭐 상하이에 수립이 된 거니까 당연히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을 찾아주면 돼요. 자,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크게는 3개예요. 연통제, 교통국, 구미위원부. 따라서 2번이 답입니다. 자, 이 구미위원부는 이제 미국 쪽에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승만이 계셨어요. 그 초대 대통령 그분입니다. 교육입국 조서는 갑오개혁 때 발표된 거고, 그 다음에 별기군은 이제 그 이모군란천, 그러니까 그 이제 신식 군대죠. 별무반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갈게요.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은 자, 쭉 읽다 보면 여기 바로 나옵니다. 비타협적 민족주의 진영.
그리고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민족 유일당 운동의 일환으로 조직했다. 자, 이 단체는 바로 신간회입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 요 함께 조직한 단체 신간회 매우 중요합니다. 신간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기회주의를 일체 부인한다는 요 강령도 기억하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데 이제 기여를 했어요. 주사관 파견하고 막 이랬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어린이날을 제정한 단체는 천도교 소년회. 근데 이제 방정환 선생님으로 기억해 주셔도 되겠고, 3.1 민주 구국 선언은 유신 때 나왔던 거예요. 이런 독재 체제 안 된다라고 발표한 건데, 이거 3.1 운동과 다르니까 이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만이소, 이제 조선 청약 유포에 반발해서 영남 만이소 올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미소 통상조약 체결되죠. 자, 16번. 밑줄 친 한국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훈커우 사건 요지. 훈커우 사건. 이 훈커우라는 단어가 한국사에 등장하는 경우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 폭탄 투척 사건, 상하이 훈커우 공원. 자, 이거 보면 알아야죠.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윤봉길 의사입니다. 자, 윤봉길 의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왕한테 직접 폭탄을 투척했던 이봉창 의사까지 이제 두 분이 한인애국단, 김구가 설립했죠. 이 한인애국단의 단원들이에요.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봉창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윤봉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 분의 그 업적, 그리고 한인애국단, 김구가 설립했다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김구가 여기 남북협상에도 참가를 하죠. 김규식하고 같이 해가지고 김일성 만나러 갔지만 결과는 별로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선혁명선언 작성하신 분은 신채호 선생입니다. 자, 17번. 밑줄 친 당시 정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농지기억법 하면 사실 이 정부가 나와야 돼요. 뭐 3정보를 초과한 농지, 이 정보는 헥타르를 뜻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고요. 어쨌거나 이 정부는 농지기억법에 따른 정부, 농지기억을 추진했던 이승만 정부입니다. 자, 답은 어렵지 않아요. 6.25 전쟁이 발발하였다는데 사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는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개헌을 2번을 했어요. 발췌 개헌하고, 발췌입니다. 다시 쓸게요. 그냥 발췌 개헌하고, 그 다음에 4.4.5입 개헌.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뭐 300산업이 발전했다. 밀가루랑 면이랑 그 다음에 설탕, 이런 것까지는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8번 갈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자, 본문에 바로 키워드가 나오죠. 박종철 군을 고문으로 죽였다. 자, 이거 나오면은 이 운동 나와야 돼요. 뭐 4.13 호원 조치도 관련 키워드이긴 합니다. 자, 이거는 바로 보이시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1987년 6월에 있었던 민주화 운동이고, 이게 이제 영화 1987로도 나왔었죠. 자, 이 6월 민주항쟁을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당시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원했어요. 이 4.13 호원 조치는 계속 간선제하겠다라고 헌법을,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헌법을 지키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던 거라, 이제 정답은 일단 5번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체계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유신체제가 붕괴된 거는 이제 그 11.6 사태, 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빵 총으로 쐈죠. 5.16 군사정변은 이제 박정희가 일으켜가지고 정권을 잡게 된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19번. 가나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수출이 예상외로 호황을 맞고 있다. 자, 쭉 읽어봤더니 달러와 가치, 그 다음에 국제 금리, 원유가, 이렇게 세 개가 하락한 3저 현상인데, 이거 언제 있었냐면 전두환 정부 때예요.
삼저 현상은 삼저 호황 현상은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다음에 IMF 시대의 충격 속에서도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 위협을 이룩하였다라고 나왔는데, 그리고 뭐 이제 금모으기 운동 이런 것도 있죠. 여야 간 평화적 정권 교체가 처음으로 일어났던 정부는 김대중 정부입니다. 사실 저는 이 시기를 직접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뭐 청소년기 군대 때 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에 어떤 정부가 있었는지를 다 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좀 이거를 공부해 두실 필요도 있어요. 전두환 정부 이후에는 노태우 정부,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뒤에 나와요. 그 뒤가 김대중 정부입니다. 따라서 노태우 정부나 김영삼 정부 때 있었던 내용을 찾아주면 답이 되겠죠. 먼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3번.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했다는데, 이게 이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이제 뭐 황국중앙총상회 이거는 이제 그 뭐 상권수호 운동 요거는 이제 그 저기 고종 한 말 때죠. 그 다음에 개항기 때 메가타의 화폐정리 사업, 이건 이제 1900년대 이제 그때 이제 뭐 백동아를 제1은행권으로 바꾼다 뭐 이런 일이 있었고, 이 경제개발은 5개년 계획은 박정희 정부 때고, 300산업은 아까 말씀드렸죠. 이승만 정부 때입니다. 자, 20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자, 서울올림픽 대회를 개최했던 정부에 대해서 말해볼까요? 했는데 이것만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교과서에서 이렇게 잘 다루지 않기 때문인데, 뒤에 보시면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했다. 이게 나오는 순간 이 정부는 바로 노태우 정부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자, 노태우 정부에 대한 내용을 찾아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남북한 화해협력 정책 가운데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말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UN 동시가입이에요. 따라서 5번이 답입니다. 자, 군국기무처는 이제 가보기역대, 치안유지법은 1920년대, 그리고 병참 기지화 정책은 1930년대고, 베트남 전쟁에 군대를 파견한 건 박정희 정부 때입니다. 5번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2025학년도 6월 대학 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를 이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해설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